최진호 교수입니다.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족 얘기 중에서 조선족은 진취적인 희망의 동포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조선족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일,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대부분 옛 고조선, 고구려, 발해어 유민들이었습니다. 그게 조선족 근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바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어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1107년 고려 16대 예종 때 여진족이 북쪽에서 항상 괴롭히고 약탈하기 때문에 북쪽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종은 윤관 장군을 도원사로 삼아서 17만 명의 정예 군대를 파견해서 여진족을 일거에 완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여진족 뒤에 청나라 됩니다만 청과의 관계가 매우 나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목민으로서 만주에 농경으로 정착한 징기스칸 몽골군이 만주까지 와서 보고는 땅이 너무 비옥하고 넓고 산도 없을 정도로 넓은데 기후도 아주 양호해서 살기도 적당하고 강수량이 풍부해서 농사 짓기 좋고 이런 천혜의 지역이 바로 만주다 생각하고 당시 100만 군대를 가지고 다니던 칭기스칸이 20여만 명을 떨어놨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떨어나가지고 몽골군이 거기에 도달합니다. 왜 칭기스칸은 이 몽골군을 거기에 내려놓았을까요? 물론 평생 동안 돌아다니면서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목생활은 비참한 집이 없으니까 그때 사냥을 해서 먹고 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예군대 아니고는 안 됩니다. 100만의 정예군대를 가지고 주둔하면 사냥도 해서 고기를 잡아야 먹죠. 물고기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육식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성질이 불같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렵다는 사람은 거기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 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칭기스칸은 직계 시조가 바로 발해 교왕 시조입니다. 대조영의 아우 네아발의 19대 손입니다. 누가? 칭기스칸이. 그러니까 바로 고구려 발해 민족이죠. 그렇죠?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큰 넓은 중원을 휘두르고 다녀도 바로 거기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 그 대야발 장군의 19대 소원이니까 내려올 만도 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명이 멸망하고 대신 중원을 차지한 여진족 청나라가 등장하니까 이게 예종이 인줄 정벌해서 무릎과 연결지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청은 1658년 압록과 두마강 지역을 봉검지대, 통검을 할 수 없는 지대라고 정해가지고 중국이가 조선 이주를 엄격히 엄단했습니다. 발해는 간도는 바로 중국과 청나라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양쪽으로부터 협곡을 받기도 했지만은 우리 조선족은
잘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1862년에는 진주에서 비롯한 남한 전체 37개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서, 자, 밀란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정치를 못하는 게죠.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보따리사가 전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회의 땅, 간도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869년부터 1870년 사이에 평북과 한북 사이에 2년간에 걸쳐 엄청난 흉년에 들어서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거기서도 가까우니까 또 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대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880년 회령부사 홍남주가 부호 이윈해와 함께 월강원서를 만들었어요. 월강원서. 그러니까 강을 두만 건너가지고 이제 간도 가는 원서를 만들고, 또 개간 명목으로 인수개간 원서를 받고 두만강 대안인 간도로 명기하고 보냈습니다. 여기에 홍남주가 간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름 붙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진교육을 시켰다는 뜻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가면은 1883년 서북경략사로 임명된 어윤중은 횡령등기를 순회하고 월광제인 불가살이라는 변방정책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월광, 저쪽에서 이쪽을 건너는 게 월광하는 죄인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불가살, 죽이지 마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그에 이제 청나라와 좀 잘 지내보자 해서 조길 통상 장정을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청정부는 용정시와 그 다음 훈순시의 한 곳에 통상 분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육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입니까? 한 700년 동안 이렇게 버티오던 것이 이제 좀 화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9번째, 1910년부터 1928년까지는 이거는 일본 놈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니까 48만 명이 이르는 조선인 이주자가 급증하게 나타났습니다. 거기는 농업 유인도 있지만 주로 일제 못 살아서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 한일투쟁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망령투사들이 올라왔다. 그것도 4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1919년 4월 10일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1920년 6월에는 대한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한 청살리 전투와 봉우리 전투에서 완승을 하게 됩니다. 일제는 1931년부터 만주 사건을 일으켜서 간도를 포함한 중국 동북부 지역에 괴뢰정부 만주국을 세우고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만주 개혁운동의 이름으로 일체 나가지 못하도록 했고, 그 당시 한인 애국단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히로히토 초랑 탄신일의 단상에 폭탄을 던져서 민족의 원형들을 폭살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윤봉길 의사 박수 쳐도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이제 1945년에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 조선족은 216만 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후 항일투쟁의 혁혁한 공로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 수립을 지원하면서 항일투쟁의 조선족의 군사적 공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49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자 문화권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의 모두에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라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공식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족을 제한 55개 소수민족이 13번째인 조선족을 그렇게 우대하기 시작했는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약 216만 명이 있는 걸로 1992년 통계입니다. 돼 있는데 지금 약 86만이 명이 한국에 와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 102만 명은 그게 중국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 이 타향살이 외국 아닙니까? 같은 피를 가졌지만 그러나 살아온 세월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단동에 그렇게 쉽게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족은 너무 불편스럽다, 차별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더 고쳐야 됩니다, 살짝.